안녕하세요, 곤잘입니다. 이번에 DJI 고 앱이 2.7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변화된 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UI 부분인데요. 일단 메인 화면도 기능이 몇 개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기능들에 보면 영문으로 간략하게 설명된 부분도 생겼습니다. 일단은 기체는 상황판에 대해서 한번 기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펌웨어가 굽어진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 알림 메시지들이 있고요. 지금 IMU 값이라든지 뭐 컴퍼스 값, 기체의 상태, 기체의 모드 상태, 그리고 라디오 품질, 뭐 조종기 모드, 기체 배터리 양, 조종기 배터리 양, 기체 배터리 온도, 그리고 SD카드 뭐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홈포인트 세팅인데요. 이 홈포인트 세팅은 저희가 비행을 하다 보면 홈포인트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홈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행기 모양이 현재 기체의 현재 위치를 홈포인트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사람 모양이 현재 조종자, 즉 조종기의 위치로 홈포인트를 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 홈포인트 위치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홈포인트 위치가 5m 이상 이동이 되었을 경우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리턴 투 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 투 홈 고도인데요. 백홈시 이제 고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백홈은 기본적으로 재단거리, 즉 수평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도를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70m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70m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 고도가 제가 설정해 놓은 70m 이하면은 70m까지 기체가 상승을 했다가 홈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체의 고도가 70m 이상이면 현재 고도를 유지를 하고 홈포인트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이제 플라이트 모드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셔야만 팔로미, 웨이포인트, 홈락, 코스락, PY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종기 좌측 앞에 보면 PAF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홈락이라든지 코스락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F모드, 즉 펑션 모드로 레버를 이동을 하셔야만 기능을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비기너 모드인데요. 이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를 하시면 고도와 수평 거리가 30m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이제 고도인데요. 지금 저희 나라는 법정 고도가 150m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50m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150m 설정을 하면 저희가 기체를 아무리 상승을 시키려고 해도 150m가 되면 경고 알림과 함께 고도가 더 이상 상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고도 거리 제한을 두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비행 거리를 원하는 수치만큼 최대 500m까지 비행 거리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기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포 값인데요. 이 값은 기체에 얼마나 빠르게 조종자의 조종 신호를 전달하느냐입니다. 이 값은 0.2에서 0.8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모드 2인데요. 왼쪽 스틱을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단 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래프에 보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노란 포인트로 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손으로 터치를 해서 이렇게 당겨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해서 값을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이 커질수록 기체에 전달되는 속도는 빠르게 됩니다. 옆 가운데가 러버 값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이 이제 기체의 좌우 이동, 앞 전후 이동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고도 부분의 첫 번째가 고도인데요. 이 기능은 기체의 고도, 제동거리, 요 좌우 이동을 반응 속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AT 값을 높게 해주면 고도를 얘가 더 빨리 잡으려고 할 거고요. 브레이크 값을 크게 주면 얘가 차로 설명을 하면 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은 딱딱하게 끊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수치를 낮게 주면 제동은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영상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됩니다. 하지만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사물이나 있으면 부딪힐 수 있는 위험도 커집니다. 요 엔드 포인트는 이제 기체가 최대 좌우 움직임 속도인데요. 이 값이 낮을수록 요 값은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값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외부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인데요. 저희가 스틱으로 입력하는 값과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지금 저도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이 이제 센스 값입니다. 흔히 말하는 IMU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크게 자이로 값, 엑셀 값, 컴퍼스 값이 있습니다. X, Y, Z에 대한 값보다 뒤에 맨 우측에 있는 모드 값이 중요한데요. 자이로 값은 모드 값이 0이 되어야 정상적인 수치고요. 엑셀 값은 1이 되어야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컴퍼스 값은 1200에서 1800까지 값이 정상적인 수치 값 범위인데요. 보통 실외에서 허리 높이까지 들었을 때, 기체를 들었을 때 1450 값이 가장 좋은 값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값은 주변에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이 값은 변하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IMU 캘리브레이션은 위에 있는 센스 값을 체크하는 기능, 체크 IMU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값을 캘리브레이션하는 IMU 캘리브레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사람들이 짐벌이 삐뚤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좌우로 틀어졌거나 수평이 맞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 가장 우선으로 해보실 게 이 IMU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센서를 제어하는 곳이다 보니까 짐벌에 있는 센서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RC 시그널 호스트인데요. 지금 RC 시그널 호스트는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노콘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리턴 투 홈이 있고 랜딩이 있고요. 허버링이 있습니다. 지금 스로틀 다운이라고 표현된 게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제품에서는 랜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제품에서는 스로틀 다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호가 끊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거냐인데요. 실외라면 당연히 리턴 투 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내라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는 천정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페일 셰프가 작동이 되어서 30m 올라가 버리면 기체는 지붕에 천정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견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내에서는 랜딩이나 허버링을 추천을 드리고요. 스마트 리턴홈이 예전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없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예전에는 강제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iOS에서는 이 기능이 원래 있었고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배터리 게이지에 보시면 노란색 원으로 해가지고 H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가 멀어지면 이 노란색 포인트는 점점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홈 포인트까지 복귀하는데 배터리 양을 드론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홈 포인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만약 배터리 남은 양이 이 홈 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되면 팝업창으로 백홈을 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개인이 이제 조종자는 백홈을 선택할지 안 하실지 하시면 되고요. 즉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턴온암 LED 라이트는요, 여기 기체에 보면 4개의 LED가 있습니다. 전방에 2개, 후방에 2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방에 2개 있는 LED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LED 2개는 기체의 상태를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는 LED이기 때문에 끌 수가 없고요. 엔터 플라이트 데이터 모드는 이제 저희가 기체가 파손이 되어서 자기 가실이 아닐 경우 DJI 본사 측에 무상 수리 요청을 보낼 때 플라이트 데이터를 로그하는,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포지션 기능을 활성화할 거냐 안 할 거냐 했고요. 다음은 조종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 iOS를 쓰시는 분들은 메뉴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짐벌 다이얼 스피드는 말 그대로 조종기 좌측 앞에 있는 다이얼을 돌렸을 때 짐벌이 상하로 움직입니다. 팬텀 3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이 다이얼의 속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끔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RC 캘리브레이션은 지금 저희가 조종기가 스틱이 정중앙에 있지 않을 경우 조종기에서 비품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일단 조종기를 흔들어서 연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RC 캘리브레이션 들어오셔서 조종기 스틱을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스틱과 전방에 있는 짐벌 다이얼까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RC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는 기체는 연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조종기만 전원 놓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틱 모드는 이제 이렇게 1, 2, 3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어떤 모드를 원하시냐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스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다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기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커스텀 키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 커스텀 키의 기능을 할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게 이렇게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전방과 아래쪽, 즉 90도로 이렇게 빠르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스위치 짐벌 모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짐벌이 팔로우 모드를 할 거냐 FPV 모드를 할 거냐 차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영상은 저희가 팔로우 모드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FPV 모드는 좀 더 역동적인 다이나믹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끔, 즉 기체와 짐벌이 같이 기우는 거죠. 팔로우 모드는 기체가 기울어도 짐벌은 수평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위치 GS와 FPV인데요. 이거는 이제 맵과 영상 화면과를 빠르게 전환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화면이 카메라에서 받는 영상 화면입니다. 근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켜지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클리어 플라이트 루트인데요. 저희가 비행을 하게 되면 지도상에 흰색 선이 생깁니다. 저희 비행 루트에 따라서 그 루트 선을 지워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인포는 이제 이 키를 누르면 배터리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창은 나중에 배터리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센터 매트리얼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중앙 측강 개념입니다. 이걸 카메라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저는 솔직히 카메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이 키에 대해서 할당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좌우 두 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링킹 RC는 죄송합니다. 링킹 RC는 이제 조종기와 기체에 바인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제 바인딩이 해제가 됐을 경우 아니면 필요시에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체와 조종기를 바인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영상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토를 많이 쓰시는데요. 오토는 13부터 20분까지 채널을 자동으로 할당을 합니다. 하지만 커스텀을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이렇게 밑에 보시면 13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여러 명이서 드론을 날린다. 그럴 경우 영상 신호의 간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커스텀을 해서 서로 다른 채널을 사용하면 조금 더 영상의 끊김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랜스미션 퀄리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라이트 브릿지로 전송되는 이미지의 품질을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품질을 낮게 하면 영상이 전송되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영상이 좋아질수록 전송되는 거리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요. 기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팬텀 같은 경우는 4셀로 되어 있고요.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6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부분은 각 셀당 전압을 표시해 준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볼테이지는 배터리 전체의 전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배터리의 온도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터치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 남은 양이고요. 4326은 배터리 전체의 양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는 이제 배터리 수명이고요. 타임 차지는 이제 충전 횟수. 그리고 로우 배터리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30%가 되어 있는데요. 비행을 하다가 설정해 놓은 제가 설정해 놓은 30%가 되면 이체에서 알림이 뜹니다. 배터리 잔량이 30% 남았다 라고 단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크리티컬 배터리 경우는요, 설정해 놓은 값이 되면 기체가 자동으로 랜딩을 합니다.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값이 10%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값을 10% 해놓고 사용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기체가 랜딩을 한다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랜딩을 할 때 저희가 스로틀 값을 랜딩하는 힘보다 더 세게 주면 기체는 랜딩을 못 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엄청 느리겠죠. 그리고 모터에 아마 부하도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플라이트 타임은 이제 이 배터리로 비행을 얼마나 했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제가 해놓은 것처럼 전원만 켜고 있을 때는 이 배터리 타임은 줄어들지 않고요. 지나가지 않고요. 모터가 회전했을 때만 이 시간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 기능인데요. 제일 위에 기능을 켜시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배터리 양이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배터리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임 투 디스차지는요, 자동 방전을 설정하는 기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틀을 설정을 하면 이 배터리는 이틀 뒤부터 방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틀 뒤에 방전이 끝난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틀 뒤부터 아주 천천히 서서히 방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보시면요, 이 배터리의 지금까지 상태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배터리는 지금 아주 전부 다 연결이 오케이가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문제가 됐다면 이게 여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벌 세팅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벌에는 모드가 팬텀 같은 경우는 FPV 모드, 팔로우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FPV 모드를 했을 때는 기체가 기울면 카메라도 같이 기웁니다. 즉 영상도 같이 기울겠죠. 하지만 팔로우 모드를 해놓으면 기체가 기울어도 짐벌이 수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영상은 수평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어드밴스 세팅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세팅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짐벌 틸트는 이제 짐벌 틸트 속도고요. 짐벌 틸트 리미트는 이걸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이게 근데 이 기능을 짐벌 기능은 활성화를 하시면 띠띠라는 짐벌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부분이 이 기능을 활성화를 했다고 짐벌이 활성화되는 이 기능을 짐벌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요. 꼭 그 비품이 들리는지 작은 비품이 들리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짐벌 틸트를 올리시면요. 짐벌이 30도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30도 올라가면 프롭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하지만 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위로 찍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찍고요. 편집해서 크롭을 해서 잘라내는 형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저장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밑에 짐벌 동기화는요, 이게 기체가 팬이 됐을 때, 팬 동작을 했을 때 짐벌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저도 우연치 않게 발견한 글에서 봤는데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영상이 떨림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수평 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평 떨림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비활성화를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만 껐다고 해서 앱에서만 껐다고 해서 비활성화 되는 건 아니고요. 꼭 짐벌이 띠띠라는 소리를 내는지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짐벌 틸트 스무스 트랙은요, 짐벌이 움직일 때 이렇게 순간 탁 멈추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짐벌이 멈추게끔 이렇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포워드 다운은요, 터치를 하시면 카메라가 아래와 정면을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어드밴스 짐벌 롤은 이제 터치를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뜹니다. 수평을 맞출 때 쓰는 기능인데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짐벌이 왼쪽이 내려가고 우측이 들리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반대로 됩니다. 이 기능은 이제 수동으로 짐벌이 좀 틀어질 때 하는데요. 보통 이 기능이 했을 때는 짐벌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짐벌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아까 제가 기체를 설명을 하면서 IMU 캘리 부분 설명을 할 때 짐벌이 삐뚤어지면 IMU 캘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기능입니다. 하지만 해외 포럼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짐벌이 틀어졌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IMU 캘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오토 캘리브레이션 짐벌을 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유닛은 말 그대로 단위계인데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피트 단위를 쓸 거냐 아니면 전세계 공통 단위계인 메달을 쓸 거냐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 기능을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좀 달랐던 거는 저는 이 모니터 화면이 정송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라이브는 화면은 정송되는 게 아니고요. 영상만 정송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자가 말하는 부분은 디바이스 마이크를 통해서 영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네이블 맵은요, 이거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맵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솔직히 중국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맵 코디네이션도요, 중국 좌표계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쓰는 그 기능인데요. 결국 중국이 아니면 이 기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기체 조종기 할 때 클리어 플라이트 루트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 쇼 플라이트 루트를 활성화를 했을 때 맵에 플라이트 루트가 하얀색 선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까 커스텀 키로 할당을 해서 플라이트 루트를 지울 수도 있고요. 여기 파란색을 터치를 해서 플라이트 루트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캐시 부분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비디오 로컬,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있는 화면이 디바이스의 캐시 데이터로 이렇게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디바이스에도 그만큼 무리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발열이 발생을 하고요. 발열이 발생하면 영상이 조금씩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하셔서, 나는 좀 그런 걸 감소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아니면 나는 안전보다는 내가 날릴 때를 중요시하겠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 아래에 있는 이제 오토 클린업은요, 위에 레코딩을 했을 때, 캐시 레코딩을 했을 때 용량이 2기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삭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클리어 비디오 캐시는 이제 강제 삭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체와 앱과 리모트 컨트롤에 버전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버전들이 한 번씩 앱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게 표시가 될 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도 표준이 좀 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앱 설정을 가르쳐 드렸고요. 지금 이제 메인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터치한 부분은요, 자동 랜딩을 할 때, 그리고 자동 착륙을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슬라이드를 밀시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요, 백홈을 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터치를 통해서 백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종기 우측에 있는 동일한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백홈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를 누르면, 지도부 모서리를 누르면 나침반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실내라서, 실내고 지금 제가 비행 모드로 디바이스를 해놓기 때문에 기체 방향을 못 잡는데요. 정상적인 데이터 테더링이 되어 있다면 기체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기체의 비행 중 기체가 기울어진 양까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파란색 물처럼 되어 있는 게 바뀌죠. 지금 제가 기체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기체의 기울어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H는 이제 기체의 홈포인트에서의 고도고요. D 값은 홈포인트에서의 수평 거리고요. VS 값은 위아래로 기체가 고도 상승과 고도 다운에 대한 속도고요. HS는 수평으로 기체가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모양 뒤집어 놓은 거는요, 비전 포지션이 지면에 인식한 고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노출을 잠금을 할 거냐, 자동 노출을 할 거냐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뉴에 드시면 이제 카메라와 비디오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거고요. 대략 어떤 게 있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일반 샷, 그 다음에 HDR, 버스트 샷, AB 샷, 그리고 타임랩스라고, 지금 제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 게 타임랩스인데요. 타임랩스는 사진의 확장자가 JPG로 되어 있으면 5초까지 찍어지고요. 팬텀 3 기준으로. 라우 파일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으면 라우 파일 저장하는 시간 때문에 10초로 간격으로 타임랩스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비율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우 파일로 저장할 거냐, JPG 파일로 저장할 거냐, JPG와 라우 파일을 동시에 저장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트 밸런스, 스타일, 뭐 칼라도 그런 거 기능이고요. 다음은 영상에 대한 겁니다. 비디오 사이즈는 이제 화질이죠. FHD로 찍을 건지 FHD 프레임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디오 포맷은 이제 확장자를 MP4를 할 건지 MOV를 할 건지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설정인데요. 이 히스토그램은 지금 제가 끄딱 켜면 화면에 산 모양의 그래프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가죠. 이 그래프, 그러니까 노출 상태를 표현을 해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은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위치 이동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디오 캡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영상 녹화 시 고도와 위경도 좌표를 표현해주는 자막을 생성을 합니다. 물론 이 자막은 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을 그러니까 활성화에 따라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아니 생성이 안 되고 합니다. 그리고 노출 경고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노출이 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에 얼룩무늬가 생깁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고 짐벌에 노이즈처럼 이상하다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니터에 그리드를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리셋하는 거랑 SD카드 포맷이죠. SD카드 포맷은 웬만하면 이렇게 기체에 꽂으시고 포맷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밀면 이렇게 영상과 사진이 왔다 갔다 그리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를 해서 내리시면 짐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찍었던 사진을 재생해 보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카메라를 오토로 찍을 거냐 수동으로 찍을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동을 하시면요 팬텀 3 같은 경우는 조리개 값이 고정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기 우측에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지금은 활성화가 셔터에 되어 있죠. 셔터 값이 바뀝니다. 근데 이 버튼은 마우스 힐 버튼처럼 꼭 누르면 눌러집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누르면 ISO 값에 파란색 활성화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민감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창을 늘어야 되냐? 아니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ISO에 파란색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누르면 이렇게 셔 속에 파란색이 되면서 서 속을 움직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가 아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틀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카메라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곤자리였습니다.